알아냈어요. 우리 반에 공통의 문제가 생겼어요. 단어예요, 단어. 다 같이 문제가 있는 건 딱 하나. 단어. 한 분 빼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단어가 이게 단어 외웠어요? 다 못 외웠죠. 외우려고 노력하긴 했죠. 단어 안 외웠어요? 하긴 했죠. 단어장 혹시 있습니까? 단어장?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이제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외우시거든요. 근데 이 효율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단기 암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단기 암기 하는 만큼 단기로 까먹어요, 다. 하는 만큼 까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1개부터 5개를 외웠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6개부터 10개를 외웠잖아요. 그럼 다시 1부터 10을 가야 돼요. 이게 겁나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뒤로만 가는 거예요, 사람들. 다 뒤로만, 다 외웠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 외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0까지 가요.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요? 1로 가야 돼요. 11로 가는 순간 1을 까먹어 안 까먹어? 무조건 까먹어, 무조건이에요. 30 가는 순간 어디로 가야 돼요? 1로 가야 돼요. 40 가는 순간 1로 가야 돼요. 그럼 이거 한 장 외울 때까지 1을 몇 번 볼까요? 한 20번을 봐야 돼요. 그렇게 30분을 외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처음에 알려드리는 이 친구들 어떻게 외우냐면, 추구하다, 점점 더, 증명하다, 밀치다, 경계 쭉 외우잖아요? 계속 가요. 계속 가. 넘어가요. 넘어가는 순간 이게 다 까먹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서요, 60%는 까먹어요. 하루만 지나도.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단어를 외울 때 어떤 느낌 들어야냐면, 요 한 장 넘기는 게 겁나 힘들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 정도로 반복이 돼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1부터 50까지요, 한 번에 다 외울 수 있어야지 넘어가는 거지. 절대로 한 번에 다 못 외우고 부분적으로 외워서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내가 만약에 여기를 다 외웠어요. 그래서 다음 날이 됐어. 정현, 다음 날 어디부터 외워야 돼요? 1부터 외워야 돼요. 1부터 통과를 해야 여기 다음 주 넘어오는 거예요. 선생님, 저 전날 이거 외웠는데요? 여러분, 하루면요, 60%를 다 까먹어요. 더군다나 만약에 이 단어가 자기한테 어렵잖아요? 그럼 다 까먹어요, 다. 50개를 다 까먹어요. 싹 다 까먹어요. 백지가 돼버려. 왜 나한테 어려운 거니? 그건 사람마다 차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 두 번째 날에 이걸 다 외우고 여기까지 다 외웠어. 100개를 외웠다. 아, 대박. 다음 날이 됐어요. 어디부터 외워야 돼요? 1부터 외워야 돼요. 1부터 100까지 다 외운 다음에 그 다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경 제 말 듣고 있어요? 네. 요게 돼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을 바꿨어요. 월요일에 제가 낮에 와가지고 해석 테스트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단어부터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단어 암기하는 저의 트레이닝을 제가 함께 할게요. 네. 1시간 정도면요. 아마 두 분이 아마 한 150개 정도? 5강 정도는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복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제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해보신 분들은요. 저랑 1시간 하잖아요. 그럼 진이 빠진다고 그래요. 지쳐있어. 막 전쟁 치른 것 같다고. 머리로 전쟁 치른 거죠. 그렇게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수업부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피폐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단어 외우고 혹시 뭐 이러고 단어 외우잖아요. 그러면요 20시간을 줘도 못 외워요. 100시간을 줘도 못 외워요. 이렇게 봐가지고. 왜냐면 이런 거거든요. 뇌가 막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뇌를요 10% 활용하는 거예요. 이러고 보잖아요. 매일 1% 활용하는 거예요. 효율이 좋아요, 안 좋아요? 효율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알고 모르고 떠나가지고 본인이 얼마나 제대로 한번 외워보겠다. 이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뇌의 활성도를 다르게 합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 통과 못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10시 반까지 재시험을 보긴 할 거예요. 근데 통과를 또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목요일에 또 재시를 보겠죠? 통과를 또 못해요. 그럼 금요일에 또 일찍 불러서 재시험을 보겠죠? 근데 그래도 안 돼. 그때 안 되는 거는 암기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월요일에 제가 이제 뭐 재수생에 한해서는, 뭐 N수생에 한해서는 제가 이제 오후에 잠깐 불러서 함께 단어 외우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근데 제가 기준 한번 알려주면요. 또 저랑 같이 할 필요 없어요. 한 번만 알아두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스타일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머리가 아파야지만 암기가 빨리 되는 거구나. 근데 오히려 그걸 배우는 게 효율이 되게 좋아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작년에 제가 89, 88로 2등급으로 졸업시킨 애가 한 3명 정도 있거든요. 근데 걔네 특징이 뭐냐면 문제 풀이는 겁나 좋아해요. 문제 잘 풀어 애들이. 겁나 시켰으니까. 근데 단어를 안 해요. 근데 제가 알고 보면은 이 친구들이 단어 안 해오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1등급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1등급 얻어 걸려 나오겠지. 이런 약간 자신감에 차 있다 보니까 단어까지 안 가려고 해요. 왜냐면 그 친구는 단어는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결과가 수능이 작년에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2등급이 나왔다는 거는 엄청나게 못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어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 목표는 이제 수목금 나오니까 단어를 어떻게든 잡아보는 걸로 목표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에 나갈 건데요. 오늘 19번 해야 되죠, 그렇죠? 자,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쵸? 제가 이 복습 테스트로도 테스트를 보고 있지만, 저한테 이제 수업을 들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체화시키냐의 관건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 수업 때, 보세요, 잘 보세요. 논리를 안 가르치고 이게 분명히 이제 빈칸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가 해석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럼 해석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빈칸이라고 해서 다 빈칸 추론력만 물어보는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평가원에서 빈칸이지 추론으로 문제풀이 해. 그게 아닐 수 있어요. 네.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막 추론 공부만 하고 있다? 그럼 제 수업 제대로 안 들은 거죠. 전 분명히 오늘 이 수업을 할 때 요거 해석 중요하다고 할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 해석 스타일을 완벽히 이해해두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머릿속 경우의 수에 해석 경우의 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빈칸 문제는 제가 원래는 마지막 빈칸부터 읽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규 수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모의고사 때만 제가 원래 제 프리스타일대로 할 거고 지금은 뭐가 중요한지 하나씩 채워가는 수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딱 보자마자 구조가 잡혀야 되는데 어떻게 잡혀야 되냐면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여기가 주어고 동사고요. 목적어고 이렇게 묶여주고 여기도 묶어줘야 돼. 그리고 여기가 묶여가지고 얘를 꾸며주고 그리고 이렇게 묶여가지고 얘를 꾸며줘야 돼. 이 구조가 눈에 탁 보여야지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해석해볼게요. 자, 사회 분할. 자, 어디로 분할이냐면요. 부자와 빈자로의 분할이에요. 그것이 paralleled 하면요. 이게 필적하다는 뜻입니다. 필적하다 또는 유사하다. 자, 뭐와 유사하냐면요. 이 세상의 어떤 분할과 유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커피를 마시는 사람과 커피 근로자로의 분할이에요. 나머지 요 제가 묶은 부분은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지 실제로 중요한 문장은 아닙니다. 다시 여기는 제껴야 되는 문장이에요. 여기 제껴야 되는 문장입니다.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커피를 마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압도적으로 집중된 어떤 산업화된 세계의 북쪽에 있는 사람들. 선진국이에요, 후진국이에요? 선진국. 그럼 뒤에는요? 후진국. 그럼 읽을 필요 있는 거였어요, 없는 거였어요? 없는 거였죠.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가 해석이 안 뚫린다고 잡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후라고만 써놓을게요. 여기 선이라고만 해놓고 여러분 체크만 해놓으세요. 네, 해석해보면 자, 커피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들, 심지어 더욱더 집중된 우세하게 농업에 영속적으로 개발도상국인 세계의 남쪽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후진국, 위에는 선진국. 됐습니까? 그럼 부자와 빈자로 나누는 것이 유사하다. 뭐랑 유사합니까? 선진국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과 후진국의 커피를 생산하는 사람으로 나뉘는 것. 정리만 되면요. 여기서 이미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어. 커피 산업이 만든 폐해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평등, 불평등? 불평등으로. 이해됐어요? 커피를 마시는 사람, 아니 생산해서 마시면 좋겠는데 마시는 사람과 생산하는 사람이 나눠져 있잖아요. 한쪽은 선진국이래요. 발전된데. 한쪽은 후진국이래요.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커피가 뭘 양산했다? 불평등.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해석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한 번에 팍 뚫었으면 답이 살짝은 보였겠죠.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살짝은 보였겠죠. 다음 문장 볼까요? 자, 가장 가치 있는 어떤 그 농업적인 생산품인 세계의 가장 어떤 그 가난한 나라에서, 가난한 지역에서 그러한 것으로서의 커피예요. 커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드는데, 이러한 분할을 만드는데. 어떤 분할일까요? 커피를 마시는 사람과 커피를 만드는 사람. 또 뭐? 부자와 빈자. 선진국과 후진국. 됐습니까? 그럼 똑같은 문장 맞아요? 이해됐어요? 선생님 이걸로 보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게 뭔지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이 분할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문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두 번째 문장 잘 흘러간다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정보가 되게 적잖아요, 지금. 여기 후진국이란 말 안 나왔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이래서 지금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됐습니까? 다음 가볼게요. 자, 치우기가 여기구나. 네, 지난 150년 동안에 자, 커피는요 아주 압도적으로 가치 있는 상품이 되어 왔대요. 이 수출액이요 지금 가치가 있는데 25, 그렇죠? 250억이죠? 25조 되겠죠, 그렇죠? 매년 25조 정도의 어떤 가치가 있고요. 이 소매 판매는 몇 배 더, 훨씬 더 많은 어떤 금액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시 나왔어요. 이 대시요, 여기 꾸며주는 거예요, 지금. 상품이 어떤 상품이냐면, 사실상 독점인,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의 독점인. 그럼 물어볼게요. 독점을 하면은 부자가 돼야 돼요, 거지가 돼야 돼요? 부자가 돼야 정상이죠. 가난한 나라가 지금 다 독점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나라가 부자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 안 돼? 안 되죠. 불평등이란 말로 연결시킬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연결이 잘 안 돼. 그냥 가난하다 까지밖에 모르죠. 그래서 이 문장도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박 났어, 커피. 독점했어. 근데 가난해. 도대체 뭐? 말하고자 하는 게 뭐 있어요? 다음 문장 볼까요? 이게 빈칸이에요. 빈칸. 자, 커피는 나쩌스 나왔네요. 버들 수 있나요? 그딴 거 없네요. 그죠?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커피는 가장 중요한 어떤 상품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세계 자본주의, 자본주의에서 커피가 되게 중요했구나. 근데 이건 아쉽게도 빈칸은 아니에요. 빈칸에는 또 다른 뭔가 문제가 있겠죠. 자, 흔히 주장되듯이 이것은 가장 어떤 중요한 상품 중에 하나다. 어떤 역사 속에서? 세계의 빈칸의 역사 속에서. 정보가 별로 없어. 이거 자체가 커피, 독점인데도 거지. 그 말고 또 뭐 있어요? 첫 번째 문장밖에 없어.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게요. 첫 번째 문장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어떠한 키워드를 얻었습니까? 불평등을 얻었죠.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커피라는 것이 불평등의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럼 되는 거예요. 답 몇 번이에요? 3번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서 나온 게 부자와 빈자랑 부자 나라랑 가난한 나라랑 커피, 자본주의 이거밖에 없어. 알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지금 1분 드릴 테니까 오른쪽에 해석, 구조 분석 해주세요. 준비 시작. 진경, 눈빛이 살아있는 것 같아. 생명체 같아졌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됐죠? 해석해볼게요. 자, 이거 일부러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자, 세 개의 어떤 분할, 인투는 전치사입니다. 부자와 빈자로의 세 개의 분할은요, 유사하다. 분할과 세 개의 분할과 유사하다. 어디로의 세 개의 분할이냐면 커피를 마시는 사람과 커피를 생산하는 사람으로의 분할이에요. 근데 마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압도적으로 집중된 산업화된 어떤 세계의 어떤 북쪽에 집중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커피 근로자들은요, 심지어 더욱더 집중된 압도적으로 농업적이고 영속적으로 개발도상국인 세계의 남쪽에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제가 이렇게 쭉 해서 딱 끝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 인에 걸리기 때문에 여기 전면구예요. 전면구. 여기 전면구 자체. 여기 전면구 여기 묶어서 전면구입니다. 싹 다 빼도 돼요. 다 부사부 다. 됐습니까? 안 되면 또 저한테 좀 제발 질문 좀 해주세요. 알았죠? 해석 또 해드릴 테니까요. 다음요. 자, 지난 150년 동안에 이 커피는 되었다. 요게 이제 exception 하면은 이제 뭔가 예외적으로인데요. 뭔가 밖에 나와 예외적인 거니까 뭔가 특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라는 뜻이 있고 아주 훌륭하게라는 뜻도 있고 엄청나게라는 뜻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가치 있는 어떤 상품이 되어 왔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수출액이요. 지금 250억 달러의 가치가 있고 매년. 그리고 이게 지금 소매 판매거든요. 소매 판매는 훨씬 더 몇 배 이상 더 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요거 대신은요. 날려줘야 돼요. 원래. 삽입된 거기 때문에. 원래 문장은요. 커머디티 뒤에 대시 있는 겁니다. 상품은 상품인데 어떤 사실상 독점인 상품인 거죠. 뭐에?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의 독점에 있는 상품.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해석도 꼼꼼히 해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연습해 주세요. 다음요. 20번. 제가 수능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월금 송파 학원을 이제 그만뒀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저한테 수능을 잠깐 배웠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장문의 문자가 왔어.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선생님 수업을 너무 다 듣고 싶었는데 이제 갑자기 그만두신다니까 막 눈물이 났다. 정말 눈물 난지 몰라. 눈물이 났대.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뭐 눈물이 나거나 안 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수능을 하러 가잖아요. 강사마다 다 강점이 있어요. 저한테 어떤 강점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강사한테 어떤 강점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강사들이요 그 강점을 되게 미는 스타일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잘하는 거니까. 논리를 잘하잖아요. 논리만 밀어요. 해석은 중요하지 않아. 해석은 본인만 잘하거든요. 해석을 되게 도외시하고 논리를 되게 밀어. 그래야 애들이 막 수강생들이 막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해석을 잘하잖아요. 구문을 겁나 밀어요. 근데 논리에 대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문제가 나오면 안 풀어버려요. 그건 이제 여러분 뭐 제가 이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실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네. 논리를 못하니까 논리를 다시 지금 고민하는 게 너무 빡센 거예요. 근데 저의 강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친구가? 단어와 해석과 논리를 다 잡아주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가리지 않아요. 전 다 공부해요. 항상 부족해서 항상 공부해요. 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시는 게 지금 방금 해석 배웠잖아요. 논리도 배우시잖아요. 단어도 저 체크해 드릴 거잖아요. 전 다 해드려요. 문풀도 지금 시키잖아요. 듣기 안 합니까? 듣기 오늘 해요. 네. 다 해드려요. 그러니까 다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 성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학원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일반 학원들에서 논리만 밀잖아요. 그럼 논리만 필요한 애들만 성적이 올라요. 해석이 조금이라도 필요했던 애들 성적이 안 올라요. 갑자기. 단어 안 외우자 안 올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하나를 빼면 안 된다고요. 수능이라고 하는 게 하나 빼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해야 돼요. 다. 영어 실력 자체가 좋아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꼭 여러분 잘 따라오시고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번 가볼게요. 20번 좀 어려워요. 20번이 왜 어렵냐면 아까처럼 한 문장 한 큐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그렇다고 또 엄청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빈칸이 맨 처음에 있죠? 자, 빈칸이 맨 처음에 있으면은 주제일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빈칸 뚫려버렸네. 해석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일단 어려워요. 네.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reflecting만 봐도요,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태영? 반영하다. 반사하다. 반성하다. 네. 반성하다에 뭐도 포함되어 있냐면 숙고하다도 포함되어 있어요.
네 가지를 총 외우시면 됩니다. 써보세요. 적어드릴게요, 이거는. 와, 죄송합니다. 여기선 수고하다예요. 수능에 다 나오는 거예요. 한 개도 빠짐없이 나와요, 이거는. 무조건 외우면 됩니다. 됐어요? 해석해볼게요. 네. 3초 후에 3, 2, 1. 자, 극도로 드문 어떤 경우에 대해서 숙고하는 거. 극도의 드문 경우를 숙고하는 거. 자, 어떤 경우냐면요. 이거 행사, 사건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오케이션. 자, 어떤 거냐면요. 그 사건 안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구성하는 우리의 이해를 우주에 대한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한다. 목적 보호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주어에 대한 결과 맞습니까? 빈칸이 주어에 대한 결과 맞아요? 일으키게 하는 거, 우리로 하여금 뭐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커즈가. 결과예요, 결과. 그럼 물어볼게요. 지금 주어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주어는 흔한 경우예요? 드문 경우예요? 드문 경우죠. 또 드문 경우에 대한 거를 이제 좀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 설명했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요, 우주에 대한 이해를요, 재구성해야 된대요. 그럼 재구성하는 경우가 우리한테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재구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재구성이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를 전복시켜가지고 새로운 거를 뭐 가져오는 겁니까? 후자죠, 후자. 이해됐어요? 재구성이라는 개념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프레임이 형성하다거든요. 리프레임이면 판을 엎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서 판을 엎다는 말을 딱 보고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 아래에서 판을 엎는 느낌이 나오면요.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있으면 추론이 되는 거예요. 패러프레이징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대로 이걸 안 읽고 가잖아요. 리프레임을 그냥 지나쳐 버리잖아요. 그럼 뒤에 나오는 게 왜 나오는지 내 인지가 안 돼요. 판을 뒤엎는다. 정확히 판을 뒤엎는 표현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근데 판을 뒤엎는다랑 또는 이 판을 뒤엎는 경우가 되게 드물다는 느낌이랑 그 느낌이 되게 묘하게 섞여 있는 상태에서 그것과 비슷한 게 나왔을 때 여러분이 잡아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포인트예요. 잡아칠 수 없으면 답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해석해볼게요. 다음. 자, 과학은요, 예술입니다. 측정하는 그리고 발전시키는 모델을 뭐 하기 위해서? 예측하기 위해서. 예측을 생산하기 위해서 발전시키는 그러한 어떤 측정 예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두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드문 경우. 판을 뒤엎는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두 번째 문장에서. 그럼 두 번째 문장은 그렇게 우리한테 중요한 문장은 아니죠. 네. 다음 문장 볼게요. 자, 토론. 뭐에 대한? 과학적 모델에 대한 토론은요, 종종 불러일으킨대요. 깊은 질문. 더 깊은 질문을 불러일으킨대요. 뭐에 대한? 왜 지구가요? 와, 해석 이거 개쓰레기. 죄송합니다. 이거 엄청 어려운 거예요. 네, 해석 쓰레기. 자,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짚고 갈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오른쪽으로 빼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석 그냥 편하게 해드리고 이따가 왜 이렇게 해석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해석해볼게요. 그냥. 자, 왜 우주가 존재하는지 조건으로 이것이 우주가, 이 우주입니다. 우주가 존재하는 조건으로. 우주가 존재하는 조건으로 왜 우주가 존재하는지. 우주가 그렇듯이 왜 그런지. 이런 느낌이에요. 이따가 또 해드릴게요. 다시. 이해됐습니까? 자, 우주가 왜 그런지라고 해서 상관없습니다. 우주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깊은 질문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주가 왜 그런지 알아요? 우주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알아요? 모르죠. 질문이 쉬워, 어려워? 어렵죠. 가볼게요. 더. 자, 실제로 무엇이 전하인지, 왜 중력적인 당김이 있는 것인지, 사물들 사이에서 왜 우리는 가지고 있는지, 분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해석 개 어렵죠, 그렇죠?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질문이 지금 쉬워 보이나요? 어려워 보이나요? 어려워 보이죠. 답을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일단 알아요, 이 답? 저는 일단 몰라요. 우리 다 모르죠, 그렇죠?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쉬운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이라는 거를 캐치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자, 다음 문장. 다음 문장이 또 어려워요. 해석이 잘 안 될 겁니다. 자, 과학은 압박한다, 열심히,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압박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질문에 대해서, 아까 질문 뭐였죠? 왜 전화가 도대체 무엇인지, 왜 지구가 이렇게 우주가 존재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과학이 압박한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압박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과학이 뭐 하는 애들이에요? 탐구하는 애들이죠. 그럼 탐구하는 바꿀 수 있겠어요? 탐구하는 가능? 탐구. 그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이해하려고 한다. 그럼 이해하려고 하다가 만약에 어떤 이해를 재구성해야 돼요. 그럼 그 재구성해야 될 그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개 어려울 것 같잖아요. 이해 자체가 막 뒤바뀌어 버리는 현상, 뒤엎는 현상, 쉽지 않은 질문에 대한 거라고 느껴지면요, 이 문제를 맞출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게 아예 안 돼. 뭔 개소리야 이렇게 있으면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좀 더 가볼게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건 괜찮아요. 자, 클로징은요, 가까이 하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가면서. 가까이 가면서. 자, as far as it may. 자, 어느 정도까지는 이라는 뜻이에요. 수거 표현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자, 어느 정도까지는 가까이 간대요. 과학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아내려고 노력한대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가까이 간대요. 하지만이 나왔어요. 버, 체크, W. 하지만. 같이 해볼게요. 자, 궁극적인 어떤 질문. 어떤 질문이냐면요. Why things as they are. 자, 그들이 그러듯이 왜 그것들이 그런지. 아까 되게 비슷한 문장 있지 않았어요? 네. 우주가 왜 그런지, 그것이 그런 대로, 그 조건대로. 비슷한 문장이에요. 이 지금 왜 사물이 그러듯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 여기서 문장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 삽입된 겁니다, 이거. 일단 빼주세요. 이따 해석해 드릴게요, 이거. 그리고 여기 뒤에 리드가 나왔어요. 이끈다.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 거예요? 철학과 종교의 영역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죠. 과학이 노력을 안 합니까? 노력을 개 열심히 하죠. 가까이 가려고 하죠. 근데 몰라. 모를 때 어떻게 한다고? 종교나 철학에 의존한다고. 이 세팅만 머릿속에 돼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과학이 해결할 수 없을 때 종교나 철학에 간다. 종교나 철학으로 간다. 라고 이해하시면은 이 문제는 어느 정도 80%는 이해한 거예요. 됐습니까? 뒤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과학은요, clear away, 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어떤 거짓들, on the way 하면요, 진행 중이라는 뜻이에요. 진행 중에 많은 거짓들을 치워버릴 수 있다는 거는 진실을 탐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또 하지만 나왔어. 하지만 뒤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에 의존한다? 종교와 철학. 됐어요? 이 두 개의 문제가 똑같지 않습니까? 오, 죄송합니다. 두 개의 문제가 똑같은 거죠. 해석해 볼게요. 현실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은요, 요청한다. 행동을. 믿음에 대한 행동을 요청한다. 뭐보다? 과학적인 설명보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 뭐랑 똑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윗문장에. 그렇죠. 그렇죠. 아주 똘똘한 친구들이에요.
마지막 문장 해석할 필요 없지만 이해는 한번 해보세요.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자, 의견의 문제다. 얼마나 멀리 과학적 모델이 혼자 제공할 수 있는지 완벽하고 그리고 만족스러운 설명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멀리 제공할 수 있는지는 의견의 문제다.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의견의 문제라고 했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완벽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지는 의견의 문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네? 한계가 없다? 한계가 없다? 다 설명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견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이 말 자체가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이 사람 다 다르다는 소리예요. 의견의 문제라고 하는 자체가.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완벽한 설명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의견의 문제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지금 머릿속에 정리된 게 뭐예요? 완벽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완벽하지 않을 때 뭐가 나옵니까? 됐어요? 자, 다시 앞으로 갈 거예요. 자, 맨 앞에 뭐라고 했어요? 자, 숙고하는 거. 일단 숙고하는 것부터 자체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어렵게 푸는 문제예요? 어렵게 푸는 문제예요. 근데 뒤에 보면은 자, 숙고하는 거 극도로 어떤 드문 경우죠. 그렇죠? 사건이죠. 뭐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해를 재구성해버리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과학이라고 하는 거죠. 엄청나게 어려운 어떤 우주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학이 얼마만큼의 설명을 가능할까요? 설명 다 할 수 있을까요? 설명 안 되죠. 그럼 그런 상황이라고 인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는 뭐가 나와요? 과학의 한계라고 할 수도 있고 종교와 철학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답 몇 번입니까? 1번이에요. 1번. 요 보세요. 지금 여기 1번에 뭐라고 했냐면요. 생각하는 걸로 이끈다. 조심스럽게 한계에 대해서, 과학의 역할의 한계에 대해서. 근데 이 복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철학에 대한 믿음, 종교에 대한 믿음으로 이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 맞추려면요. 우리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어떤 복이 나와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보기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나머지 보기 간단하게 봐드릴게요. 과학적 어떤 지식을 적용을 시킨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과학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과학 불가. 3번. 구분한다. 과학적이고 비과학적인 방법을 구분한다.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철학으로 간다. 또는 한계에 대한 인정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구분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4번. 가치를 인정한다. 이성에 대한 그렇죠? 그 사운드는 좋은이라는 뜻이죠. 좋은 의사결정에 대한 이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한다. 답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닙니다. 철학으로 가든 과학의 한계라고 말하든 둘 중에 하나는 얘기해야 됩니다. 5번 피한다. 의존하는 것을 개인적인 의견에 어떤 예측을 할 때 개인적인이란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네, 이해됐습니까?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해석을 하기로 했는데 해석이 아까 첫 번째 문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1분 드릴 테니까 두 문장 해석 한번 해주세요. 준비 시작. 일 분 너무 짧으면 2분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해석 시간을 줬는데 해석이 너무 힘들다 싶으시면요. 저랑 해석 트레이닝 해야 돼요. 해석 강의를 들어도 되고요. 저랑 트레이닝을 좀 해야 됩니다. 볼까요, 한번? 자, 보세요. 자, 제가 여기서 뭘 말씀드릴 거냐면,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에 원래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이요. 앞으로 올 수 있잖아요. 인위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면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제가 옛날에 알려드렸던 이니치 해석 방식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요. 모르시는 분 있어요, 혹시? 이니치 나왔을 때 제가 세 가지로 알려드리잖아요. 그 안에서 주어가 동사하는 그러한 명사.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적겠습니다. 1번입니다. 그 전치사에서. 2번입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3번 그러한 명사, 선행사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2번이나 막 3번을 쓰고 있다 하신 분들은요, 지금 시간에 외우세요, 그냥. 계속 쓰게 될 겁니다, 안 외우시면. 자, 해석을 해볼게요, 한번. 자, 왜 우주가 존재하는지, 이런 식이에요. 왜 우주가 존재하는지 그 조건으로, 그 상황으로.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 상황에서요. 요 it은 요 우주예요. 그 우주가 존재하는 상황. 우주가 존재하는 상황 안에서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거. 자, 이게 제가 가져온 이유가요. 이렇게 약간 자질구레한 것들이 막 껴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껴져야죠. 그렇죠? 일단 이거 아까 제가 해석 잘 안 했죠? 해석해드릴게요, 제가. 자, 과학은, 이거 탐구한다를 해볼게요. 탐구한다, 열심히.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가까이 가면서, 자, 어느 정도까지는 가까이 가면서. 하지만, 궁극적인 어떤 문제는 뭐에 대한, 왜 사물이 존재하는지. 그들이 그러하듯이 왜 사물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이 주어인데, 반대하여 그들이 무엇인지와는 반대하여, 바꿔 말하면 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별개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왜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뭔지는 알아. 과학이 뭔지는 밝혀줘. 하지만 왜 이게 존재하는지 몰라. 그런 것들은요, 우리를 이끈다고 하는 거죠. 어디로? 철학과 종교의 영역으로. 됐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저처럼 돼야 됩니다.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한 질문 더 하고 셔터 할게요. 21번. 볼게요. 이건요, 솔직히 좀 쉬운 문제일 수 있어요. 뭘 말하고자 하는지 되게 쉬운 거일 수 있는데, 여기 이 지문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attribute A to B를요, 명확히 구분할 수 있냐, 없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여기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원인을 두 가지로 두거든요. A로 두고, 만약 B로 둔다고 했을 때, 지금 그것들이요, 각각 재진술이 돼요. 그걸 다 확인할 수 있냐, 없냐가 이 문장의 포인트예요. 이 글의 포인트. 그것만 기억하세요. attribute랑 A, B 구분. 볼게요, 한번. 자,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을요, 설명함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종종 저지른다. 기본적인 attribution error. attribute가 탓으로 돌리다는 거죠. 탓으로 돌리는 거에 대한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어려운 표현으로 귀인 오류인데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 attribute 단어 뜻만 알고 있어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말은 귀인 오류인데, 이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뭔가 탓으로 돌리는데 잘못 돌려가지고 뭔가 오류가 생기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ttribute 나왔어요. 요게 나오잖아요? to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attribute가요, 능동으로 나올 때는 A to B예요. 수동으로 나올 때는 A to B 아닙니다. 자, 한번 적어드릴게요. 주어가 나오고요.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A to B가 돼요. 해석이요. A를 B 탓으로 돌리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A가 결과라는 소리고요. 이게 원인이라는 소리예요.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가져오는 겁니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수동으로 갈 때는 이제 A가 앞으로 오고 B attributed to가 붙고 바로 B. 여기서는 A to B 같은 게 없어요. A가 앞으로 왔기 때문에. 그럼 A는 B 때문이다가 돼요. 이때도 되게 중요한 게 A가 결과인 거죠. B가 원인인 거죠. 이 관계 때문에 중요해지는 거지 단어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을 못하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10만 단어 다 중요하죠. 네. 이런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논설문을 우리는 주장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고 거기에서 원인과 결과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유도하는 단어도 똑같이 중요해진다.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볼게요 이제. 자, 우리는 탓으로 돌린다. 다른 사람의 행동, 아주 많이 그들의 내면의 어떤 취향, 성향으로 돌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대시 나오거든요. 이 대시 쏘랑 걸려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자, 너무 그래가지고 우리는 무시한다. 중요한 상황적인 힘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A, B가 나왔습니까? A, B 지정할 수 있겠어요? 필자가 좋아하는 거랑 안 좋아하는 게 구분 됩니까 지금? 다시 필자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랑 덜 중요하다고 보는 거랑 필자 입장에서 구분이 됩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이거 B라고 볼게요. 그리고 인간의 내적인 성향, 이거 A. 이렇게 볼게요. 이제 이걸 나누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그 어떤 에러, 오류는 발생한다. 부분적으로 뭐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주의가 집중되기 때문에 사람한테 뭐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A와 B 나눠주세요. 뭐가 A입니까? 에러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안 좋은 거죠. 그쵸? 그러면 필자가 좋아하는 게 박살나고 필자가 안 좋아하는 게 막 치고 올라왔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서 사람한테 집중해서 에러가 난대요. 그럼 이 사람한테 집중, 이 사람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럼 A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뭐가 되죠? B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A가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인간의 내적인 성향에 집중해가지고 무시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중요한 거 무시하게 된다. 안 좋은 거잖아요, 지금. 내적인 성향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걸 무시하게 돼요. 그럼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게 A니까 A 여기 연결시켜주는 거죠. B에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자, 인간의 어떤 인종, 그리고 어떤 성별, 이것이 어떤 생생하고요. 주의를 끈대요. 그쵸? 즉, 무슨 말이냐면요. 상황적인 힘은, 작동하는, 그 사람에게 작동하는 상황적인 힘은 보통 덜 볼 수 있는, 덜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A, B가 있나요? A가 뭐죠? 네, A죠. 왜? 이게 지금 눈에 띄니까. B는 어디 있어요? 네. 됐어요? 이게 나눠져야 돼요. 이거를 문제 풀 때 나누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해석하실 때 이게 다 나눠지지 않더라고요. 느낌이 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뭔가 분할하고 있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 느낌 받으면요. 중요한 거에 대한 이 부각이 자꾸 됩니다.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보입니다. 이게. 됐습니까? 다음 볼게요. 자, 노예 제도는 종종 간과됩니다. 설명으로서. 이 노예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서 간과되고요. 행동은 그 대신에 이거 보이시죠? was attributed to. 요게 이제 뭐뭐 때문이다.
행동은 대신에 뭐뭐 때문이라고 설명이 된다고 하는 건데 이 노예의 자신의 본성 때문이라고. 그럼 이건 A예요, B예요? 노예 자신의 본성 A인 거죠. B 여기 있어요? 노예 제도 B 될 수 있을까요? 간과됐으니까. 그러니까 무시됐다 그랬잖아 아까. 다음 또 볼까요? 자, 최근까지 같은 것은 여러분 보세요. was true of는요, 뭐뭐에 적용되다는 뜻입니다. 적어주세요.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was true for, was true of, be true for, be true of 다 적용되다입니다. 적용되다.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어디에 적용되냐면요. 우리가 설명하는 인지된 차이, 여성과 남성 사이에 뭐 특히 중요한 거 아니죠? 왜 A, B가 안 나왔습니까? 그냥 이런 데도 적용된다. 그 다음에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 어떤 개인의 어떤 본성에 대해 집중한 게 무엇이고 또 상황적인 문제에 대해 집중한 게 무엇인지 찾아보는 게 이제 재미죠. 자, 뭐 때문에? 이 어떤 성별에 대한 역할의 어떤 제한이요. 그쵸? 보기 어렵다고 한 거예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또 나와줘요. attribute. to 보여야죠. 그쵸? A to B.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다. 헷갈리겠다. 그쵸? 일단 해석해 볼게요. 이 어떤 남자나 여성의 행동을요. 오로지 그들의 타고난 어떤 성향의 탓으로 돌린다. 라고 했습니다. 타고난 성향. A예요? B예요? B 여기 있어요? 보기 어려운 거. B 맞아요? 무시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B예요. 지금은 제가 체크해 주니까 체크하시겠지만 혼자 공부하실 때 이런 게 또 재미예요. 아까 상황적이라 했는데 미친 이렇게 바꿔버리네. 말을 바꿔버리네. 이거 남자 여자 이 성 역할의 제약이 어떻게 상황적인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럼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고민을 하시면 돼요.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네. 이해됐습니까? 다음 볼게요. 자, 보세요. 이제 빈칸이에요. 근데 빈칸이 공교롭게 the more, the stronger, the greater. 혹시 구문 아세요, 혹시? 더 비교급이라고?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 그리고 더 뭐뭐 하다. 잘 보세요. 더 뭐뭐 할수록 우리의 편견 더 강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이 인종 차별, 인종 불평등에 대한 어떤 수용이 더 커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좋아 보이십니까? 인종 불평등 받아들이는 게 좋아 보여요? 마이너스인 거 아시겠어요? 그럼 이 빈칸도 마이너스인 거 아시겠어요? 뭐가 마이너스인데 우리? A입니까? B입니까? A만 쓰면 안 되겠죠, 근데. A의 탓으로 돌리는 거. A 자체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 탓으로만 주의를 집중시키는 게 잘못된 거예요. 답 나오나요? 답 어딨어요? 답 몇 번이에요? 찾아보세요. 1분 드릴게요. 보기가 헷갈리는 이유가 보기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가 평소에 추측할 수 있는 단어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게 답이건 답이 아니건 답을 찾는 데는 어렵게 하는 걸 겁니다. 볼까요, 제가? 보기 1번. 자, 지금 여기에는요,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A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약간 A에 너무 집중하는 거, 이런 느낌 나오면 되는 거죠. 1번. 자, 인간은요, 타고나게, 여기 단어, judgmental.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 뜻이 뭔지 아세요? 비판을 잘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많이 외우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간이 타고나게 비판자라는 게 지금 여기 나왔습니까? 언급이 1도 안 됐죠. 1번 제껴야 됩니다. 2번, 인간의 특성은요, 고정된 성향이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인간 성향 자체가 고정되어 있다. 답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 있죠. 나머지 가능성을 다 배제시키면 됩니다. 3번. 자, 행동은요, 인간의 어떤 성 역할을 정의합니다. 행동의 문제였어요? 인간의 이 내면의 성향이 문제였습니까? 인간 내면의 성향이 문제였어요.
3번 제끼고요. 4번. 성향은요, 양육의 산물이다. 보세요. 이 nature 하면 천성이라는 뜻이에요. neutral 하면요, 양육이에요. 천성을 넘어선 양육의 산물이다. 맞아요? 성향이라고 하는 거는 내면에 타고난 성향이라고 말했잖아요. 양육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 나온 게 이 지문이에요. 근데 이 지문에 있는 사실을 왜곡해버렸습니다. 답이 될 수가 없죠. 5번. 상황적인 행동은 커다란 영향을 갖는다. 이거 A예요, B예요? B죠. B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제끼라고 제가 A, B를 구분한 거예요. 보기 5번 하나 제끼라고. 그 미세한 차이가 보기 하나 제낄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요거 이 해석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1분 드릴 테니까 해석 연습해 주세요. 오른쪽 준비 시작. 이 번호를 통해서요, 어트리뷰트의 어떤 특성은 완벽히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형 다 했어요? 굿. 네, 볼게요. 자, 어트리뷰트 보시면은 to를 찾으시고, 이 to는 전치사 to입니다. to 부정사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소대 구문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너무나 많이 그들의 내적인 성향의 탓으로 돌려서 우리는 무시한다, 할인한다 저거죠. 근데 무시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중요한 상황적 힘을 무시한다. 여기서 됩니다. 다음요. 노예 제도, 상황입니다. 노예 제도는 종종 간과된다. 설명으로서, 노예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서 간과된다. 즉, 행동은요, 그 대신에 탓으로 돌려진다죠. 뭐뭐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노예 자신의 어떤 본성 때문이다. 라고 설명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7분간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쉬세요.